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PX CTO 최선신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타트업 MVP 개발 방안 그 두 번째 시간으로 MVP 개발 핵심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MVP 개발을 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전략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세 가지 핵심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핵심 전략을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는, 아, 내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시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MVP 개발 핵심 전략 개념을 좀 설명드리자면,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의 그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 및 수립해야 할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해당 전략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미리 잘 준비가 되면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원하는 것과 가까운 MVP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준비하지 못하면 이게 결국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비용과 시간을 반복적으로 소모하면서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걸 미리 해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걸 줄여라 라는 것들이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핵심 전략의 세 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IT 시스템 전략 수립입니다. IT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개발과 관련된 명확한 사업의 방향성을 수립을 하고 상세한 사업을 계획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IT 개발 발주 준비.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기획 개발을 위해서 IT 개발 발주 과정을 명확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IT 개발 관리 준비입니다. 실제 개발이 진행된 후 안정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전략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는 제가 요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뭘 해야 된다는 이해도를 설명을 드리고 각 부분의 상세 챕터는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IT 시스템 전략 수립 부분을 먼저 보자면 이 IT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먼저 명확한 사업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IT 시스템 기반 사업 전략 수립. 두 번째는 IT 시스템 사업 계획. 세 번째는 IT 시스템 기능 정의. 네,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네, 딱히 정해진 이름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IT 시스템 기반 사업 전략 수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T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보통 급하고 그다음에 하기 쉬운 것부터 일단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마음이 급하거든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 IT 시스템 구축의 과정도 어렵지만 한 번 구축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변경을 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더라도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장기적인 시스템의 방향성과 전략을 수립하고 정확한 계획에 따른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인 방향성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IT 시스템 기반 사업 전략 수립입니다. 두 번째는 IT 시스템 사업 계획이에요. 이건 뭐냐면 장기적인 플랜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그 플랜 결과 우리가 가장 먼저 개발해야 될 시스템이 뭔지가 나왔을 때 이 시스템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준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 시스템의 핵심 사업 컨셉을 정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보통 보면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서 어떤 핵심 기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잘 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사업 컨셉에 대한 정의가 잘 되어 있으면은요. 시스템에 대한 기획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더 좋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이 기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을 기획하거나 만드는 게 최선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건 그냥 일반적이고 단순한 걸 만들려는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깨닫냐면 보통 기획하는 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걸 생각 못 했네. 지금 기획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저 부분 다 바꿔서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은데.'라는 형태로 급하게 변경과 조정을 반복을 하면서 이 변경되거나 조정되는 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기획자 입장에서는 "아니 해 달라는 대로 했는데 변경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더 주셔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비용도 소실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일관성이 떨어져서 덕지덕지 시스템에 대한 기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품질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 시스템에 대해서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내용을 정리해라."라는 부분입니다. 이때 해야 될 게 보통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순서대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스템을 사용할 핵심 고객을 먼저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고객들한테 우리 시스템이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서 그 가치를 주는 거를 기능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차별화시키는 그 컨셉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차별화된 시스템을 보면서 고객이 이 사용자 그 시스템을 쓰려면 먼저 고객이 초반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떤 기능이나 어떤 전략을 만들어서 초기에 사용자들이 많이 유입되도록 하지라는 부분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유입된 고객들이 핵심 기능을 잘 쓰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안 쓰면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를 안 해주면. 그러면 이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적인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기능을 뭘 만들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많이 놓치시는데 실제 시스템 운영을 할 때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나중에서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아 그때 내가 이런 걸 개발할 때 알았으면 다양하게 고객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쓰는데 불편한 게 뭔지 아니면 발전하기 위해서 뭔지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지표들을 수집할 수 있게 시스템을 설계할 건데 그걸 못 했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증 지표, 데이터를 나중에 수집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의까지 해야지 최소한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IT 시스템 기능 정의입니다. 사업 계획이 인제 완료가 된 이후에 완료된 그 상태에서 바로 계약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조급함을 가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보면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통상 전체 시스템 기능의 15%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제가 표현을 할 때 메인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 기능만 정리를 해 놓고 "아 나는 개발할 거에 대한 거 명확하게 다 디테일하게 준비가 다 됐어."라고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실제 보면은요. 이 핵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되게 많아요. 고객 가입을 시켜야 되죠. 그다음에 결제 관리도 해야 되죠. 제품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할 때 바로 등록이 되게 할지 아니면 업체가 등록을 했을 때 내가 여기서 한번 승인을 할지 막 이런 기능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제 일반적으로 그 개발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한 15%의 갭을 기획자나 개발 업체에서 '알아서 잘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운이 좋으면 그걸 해 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획자나 개발 업체 같은 경우는요. 고객이 말하는 거를 기획자는 가시화시켜 주고 더 꼼꼼하게 설계를 해 주고 개발자는 그 기획된 걸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지 어떤 기능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모든 요구 사항을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계약하고 나서 그 85%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기획 부분에 많이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기준으로 실제 발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필요한데 그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IT 개발 발주 준비입니다. 전략이 수립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진행하는 거죠.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기획이나 개발을 위해서 IT 개발 발주 과정을 명확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컨셉입니다. 이때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크게 네 가지 정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개발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IT 기획의 산출물이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획을 다 하고 나서 이걸 줬을 때 개발 업체가 이상 없이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리고 IT의 RFP 작성을 할 수 있는 준비 혹은 작성을 하셔야 돼요. 왜냐? 모호한 과정으로 넘어가서 계약이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손해봐요. 개발 업체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 없었고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돈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개발 업체를 선정할 때 효율적으로 선정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자면 개발 방식 부분은 이 필요한 시스템이나 기획의 컨셉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구축 방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 이거를 사스 서비스를 그냥 쓸지 아니면 솔루션을 도입할지 아니면 솔루션을 도입한 거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개발을 할지. 그 다음에 웹 앱의 개발 범위 부분에 이거를 PC하고 모바일로 둘 다 개발할지 아니면 PC는 어디까지 모바일은 어디까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모바일만 개발할지. 그 다음에 웹을 개발할 때 똑같은 방식인데 이걸 모바일 웹으로 개발할지 하이브리드로 할지 아니면 크로스 플랫폼을 사용할지 그 다음에 이 개발 조건 부분에 브라우저는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게 앱 버전은 어떻게 되게 앱은 어디까지 할게 UI UX는 어떻게 할지 보안이나 접근성이나 해상도는 어떻게 맞춰갈지 이런 디테일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 단어 하나하나가 뭐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공자분들은 실제 존재도 모르고 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개발 방식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 시작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업체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개발 업체에서 알아서 잘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개발하기 좋은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다음은 IT 기획 수준 정의, 산출물 정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어떤 거냐면 실제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바로 개발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기획 설계를 먼저 해놓고 개발은 나중에 업체를 알아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발과 기획을 같은 업체한테 바로 맡겨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할 업체를 미리 찾아놓고 그 업체한테 기획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고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획을 열심히 했는데 기획의 결과물을 받은 개발업체가 현재 수준으로는 개발을 할 수 없어서 기획을 전체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하거나 개편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근데 이게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게 기획자분들이 설계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의 개념이 있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고요. 나머지 절반은 그 기획자분은 잘했는데 개발하는 업체가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쓰던 방식이랑 다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실제 이런 과정에 개편 요구를 받으면 기획에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개발하면서 이중으로 비용과 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리 개발을 진행하기 전에 기획 단계에서 실제 필요한 산출물이 어느 수준까지 될지에 대한 정의를 하고 거기 결과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IT RFP 작성이에요. IT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문구 하나로요. 개발 비용이나 기간에 큰 영향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계약 조건은요. 결국은 발주자의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거 개발 내용이 없었으니까, 이거 계약 내용이 없었으니까 요청하시면 저희 추가 비용 발생합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IT 시스템 구축 발주는 전략적이고 명확하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명확한 정의가 된 이후에도 사실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명확한 정의가 된 이후에 관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계약 자체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개발 업체를 선정하는 지식을 준비해야 되겠죠. 같은 개발을 하는데 너무나 큰 비용 차이가 실제로 나와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실 적이 있을 텐데 어떤 업체는 똑같은 걸 하는데 정말 극단적으로 "이거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데 똑같은 걸 다른 업체는 "1억이 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인제 저비용과 고비용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려고 하게 돼요. 왜냐하면 비용 차이가 워낙 크니까. 근데 실제로 이 진행을 할 때 봐야 될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비용인데 리스크를 감수를 할지 아니면 고비용을 들이면서 안정적으로 할지. 근데 대부분 제가 그 실패 케이스들 중에 많은 경우는 저비용의 리스크 감수를 택해요. "나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을 믿을 만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틀어질 경우에는 거의 100%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과 그 기획을 또 이 개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가운데 기획이랑 개발을 같이 할 업체를 찾을지 따로 갈지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저비용과 리스크 감소를 택하고 나서 시간과 비용을 두세 배 소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요러한 업체 선정을 하는 명확한 기준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IT 개발 관리 준비예요. 이제 발주까지 준비가 다 끝나면 실제 개발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제 개발이 시작된 이후에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랑 개발 완료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 진척 관리 지식, 두 번째는 개발 조직 구축 지식, 세 번째는 개발 조직 운영 지식. 예, 제 타이틀만 봐도 대략 뭔지를 아실 텐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개발 진척 관리 지식 부분은 뭐냐면 실제 프로그램 개발 진행을 할 때 개발 업체에 일방적으로 믿고 맡기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개발 업체는 이 신뢰를 얻으면 얻을수록요, 더 잘해주기보다는요, 게을러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품질도 낮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가 좀 불편하더라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체크하면서 관리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이걸 업체한테 완전히 믿고 맡기면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시스템을 볼 때 언제 보냐면요, 테스트 기간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봤더니 완전히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개발이 되어 있거나 품질이 너무 안 좋거나 오류가 너무 많은 거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발업체는 반대로 어떻게 말하냐면 실제 이 발주하신 이 고객님께서 개발을 하기 위한 가이드나 내용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의 귀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걸 보완하려면 비용을 더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를 개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확인하려고 그러면 개발업체에서 또 다른 역효과가 나와요. "이렇게 자꾸 간섭하시고 괴롭히시면 개발 못 해요."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 개발업체랑 트러블이 생기진 않지만 충분한 긴장감을 주면서 개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발 진척 관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으로 알아야 될 지식은 개발 조직 구축 지식입니다. 이게 이제 개발 업체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과 불신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개발이 잘 돼도 안 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제 개발을 잘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 규모의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의 역량이 좋아야지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은 그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구축을 할 때 외부 업체한테 주는 비용이나 내부적으로 개발하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얘가 이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 고도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MVP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요, 그렇게 많이 개발해야 될 게 빨리빨리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 단계에 가서는 운영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고, 근데 운영 비용이 나가는 만큼 개발을 계속 발전시키려고 해도
그게 관리가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 규모를 적게를 하고 무리하게 개발할 경우에는요, 진척 자체가 안 되니까 어차피 그 비용 들어갈 바에는 개발 업체한테 맡길 거,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발 조직을 구축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단지 어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정확한 목적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단계에 따라서 그 종합적인 고려를 통한 조직을 단계별로 구성하는 게 필수인데 이러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 조직 운영 지식입니다. 실제 이제 MVP를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 업체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실제 필요한 우리 내부 인력을 뽑아서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이 구성을 할 때 실제로 이 개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개발을 전공하거나 관리를 전공을 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시키려고 해도요. 실제 받아들이는 개발 조직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적 관리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과 관리 방법의 전문성을 키운 상태에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이것 또한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자면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핵심 전략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필요한 핵심 전략의 종류, 그리고 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실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 각각의 부분을 수행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챕터부터 제가 각 핵심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시간이 많이 들어야 되는 건데, 제가 드리는 5개의 챕터만으로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내용을 보면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